안녕하세요. 논술의 이론과 실제 6번째 강좌를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의 명연설 시리즈 3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20세기, 21세기 명연설 시리즈예요, 사실은.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온 게 사실은 지금이 처음인 거죠. 어쨌든 21세기의 명연설 시리즈 3번째 강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간고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찍는 게 저는 지금 토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제가 학과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치를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지침이 나왔는데요. 그 지침은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트로 하겠습니다. 레포트라고 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내드린 대로 우선은 그 레포트에 관한 건데,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중간고사 전까지를 연설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니까 길지 않은 글이죠, 연설문 자체가. 그래서 연설문 정도의 그런 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3페이지 이내면 충분한 글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갖춰진 이러한 레포트를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고사 레포트로 낼 생각이고요. 그러한 연설문일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고 목차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포트 플러스 목차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목, 목차,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된 연설문을 중간고사 레포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산발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픈 내용들, 그리고 주장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중간 레포트의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원래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주장을 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추려서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것,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 여기에서 좋은 말과 글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연설의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셨던 것처럼 연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 저희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요. 결론에서는 그러면은 이 연설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추정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기존에 몇 번 해보셔서 부담 없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투표가 끝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분석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들 어떤 주권자로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제 투표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투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저에게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물음을 던져주는 이제 사람들마다 계기가 다르겠지만, 저한테서는 또 이제 저 같은 세대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광주에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잘 몰랐죠. 그게 뭔지. 그렇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오히려 어떤 그런 이제 저의 경험 속에서 이제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옆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많은 그러니까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어떤 그런 문헌도 찾아보게 되다가 언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으로 치면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기록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료들을 아카이빙을 참 잘하고 있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문헌을 찾기가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서 그런 문헌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5.18 당시의 청소년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글들을 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제 손에 들어온 문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청을 이제 마지막까지 사수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그러니까 구도청이죠. 광주의 구도청을 지키던 지도부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각의 어떤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어린 소년들,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이제 구도청이 이제 그때의 공수부대 특전사 사령 그런 군대가 구도청으로 이렇게 조여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구도청에 있게 되면 이제 죽으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제 부모님들이 왔는데 그런데 다들 이제 부모님들에게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 라고 하는 편집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집글을 제가 이제 사본이죠. 이제 이 사본들을 이렇게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집글 하나하나에 있었던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글귀는 저는 죽어서 제 피가 민주주의의 어떤 제 피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희생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제가 죽더라도 제 죽음 헛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편집글을 썼고, 그 편집글이 이제 부모님들께 전달되었던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 편집글 하나하나로 읽으면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민주주의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피해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게 정말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투표를 하면서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연설문이 있지만, 이제 각각의 이제 제가 선별하는 거라서 제가 투표를 하면서 참 생각이 많이 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운 어떠한 것이 고향이듯이 투표를 하면서 좀 그리운 고향 같은 사람? 이러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설을 하신 특히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색깔이나 이분이 몸담고 애쓰셨던 당,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관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립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아마도, 참, 좋은 분이셨고, 좀 어쩌면 참 좋은 말도 많이 남기셨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셨지만 참 그분이 이제 그립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진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셨다. 그분이 참 이렇게 말과 글로써 특히 이제 말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웃겨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참 이렇게 알려주셨던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듯이 저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휴머니스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멋있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어떤 정치인, 참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저한테는 이렇게 기억에 남고 참 그리운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요, 이제 56년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신의 발표가 자신의 어떤 삶을 바꿔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이런 유신 체제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이렇게 그 비판하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서클 뭐 이러한 것들 활동하셨고, 대학 갔다가 뭐 노동운동에 투신하시고, 그리고 또 10여 년 동안 어떤 노동신문을 만들어내는데도 애쓰시고, 그리고 그 80년대, 90년대 정당, 대중정당의 어떤 이러한 흐름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첼로를 즐기는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지는데, 모든 사람이 악기 하나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하셨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구체적인 어떠한 삶에 대해서는 영상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Goods, 13 years old, exposed themselves. Too many Tom, Dick, and Hank. Got most. Stretch marks to these hoes. Hollin' they got rank. See Sega ain't in this new world altar. Them experimenting in Atlanta, Georgia. United Nations overseas. Train assassins, do search and seize. Ain't knocking or asking. Them typical niggas like me. Go white trash like they. Tricks like her. Back in slavery. Concentration camps. Slaves with gas pipeline. One with a garage and 5 bedrooms. Phone me a line so I can judge you. Call me a name if you want to. Show me a way to the exit. Look at my hands, see them shaking. Tell me apart from my shadow. 저는 어디다 돈을 쓰는지 잘 궁금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뭐 돈을 먹는 건지. 손님 오면 지금 다 대기업이잖아.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Space and time frozen, distances behind. Space and time frozen. Distances behind. Space and time.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자, 영상을 보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어떤 말과 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촌철살인으로 유명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말들이 이제 상당히 쉬운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위트도 있으셨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50년 동안 삼겹살을 같은 불판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4년 이제 총선 기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먹는 삼겹살과 불판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한가 아니면 1만 명만 평등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더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이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를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야 그거 정치적인 어떠한 꼼수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듯 어떤 말 그리고 글 이런 걸 참 쉽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어떤 예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말들, 뭐 글들, 뭐 이러한 것들이 책으로 이렇게 이쪽에 책들을 다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책은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노회찬 전 의원뿐만 아니라 고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 뭐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글도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보니까, 고 노회찬 의원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이분이 이렇게 정독하셨고 늘 손에 떼지 않았던 책이 국어 대사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과 글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우리말에 입각해서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나 은유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촌철살인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이분은 스스로는 정말 우리 말과 글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도 잘 알아듣기 쉬운 어떠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보시는 연설을 감상하시겠는데요. 이 연설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연설문 감상하시고, 그리고 본론에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은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는 3개씩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명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이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운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당을 거듭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설문 시리즈를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서론, 본론, 결론 나누는 것은 저의 임의적인 어떤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연설의 어떤 이러한 것은 뭐 이렇게 완벽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론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6411번 버스 여러분은 아시는가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6411번 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도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의 하나 6411번 버스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6411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구로구에서 시작을 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까지 가는 그런 노선 버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지지요. 도대체 6411번 버스가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버스 노선이긴 한데 이제 그 버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걸로써 이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 왜냐면 나도 버스를 타는데 6411번 버스? 그래, 그게 뭐 이런 노선의 버스인데 그게 왜? 라고 하는 물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을 한답니다. 이 버스는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하는 버스, 그리고 새벽 4시 5분에 그러한 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 이러한 것들은 15분도 안 돼서 그 좌석이 만석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도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을 이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이 버스에 이 새벽녘에 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연설을 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이 버스의 사진, 새벽 4시경에 그걸 거쳐가는 이 버스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새벽 4시에 출발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가득 차서 지금 버스를 출발하게 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그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는 누가 타고 강남의 어느 정류소에서는 누가 내리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로구에서 타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리시는 곳은
새벽녘에 4시나 4시 5분경에 타셔서 이제 내리시는 곳은 강남의 어느 정류소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마치 지정석이 있는 것인 양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타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6411번 버스에 대해서 뭐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버스인데 그 버스가 상당히 특이한 버스다 라는 것까지로 해서 서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배경 설명으로서 도대체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구로구 쪽에 사시다가 이제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라는 정도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환기를 통해서만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버스라는 예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은 새벽녘에 출발하는 왜냐면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잘 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버스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론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그 따옴표로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계속 궁금하시죠? 이 버스에 타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본론 1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래야 새벽 4시에 버스를 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5시 반이면 어디에 출근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대부분 강남에서 내리시니까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유일한 이분들에게 교통수단인 거죠.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다 내리시고 나는 어떤 이러한 버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새벽녘에 이렇게 갔다는 것을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새벽녘에 똑같은 시간에 그 똑같은 분들이 그리고 거의 비슷한 강남 빌딩 숲 근처에서 내려서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9시까지 8시 반까지 출근을 한다고 하면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또 낮에도 이 버스는 다니니까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뭐 일상적으로 6411번 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이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5, 60대의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이렇게 이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거는 이 새벽녘에 그 출발점부터 같이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411번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벽녘에 이렇게 버스가 운행되어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겠지요. 왜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버스를 탈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를 정작 타는 사람도 이 버스가 이렇게 새벽녘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움직였다는 것을 모르듯이 이분들이 일하시는 그 직장 안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요. 그런데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그 전에 이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그것을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중에서도 아마 이분들은 출근하실 거다라고, 그리고 이 버스는 오늘도 만석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이분들 오늘도 그 만석의 버스에 새벽에 출근하셔서 빌딩을 청소하시고 소독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청소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실질적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식되고 있지 않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고 노회찬 의원은 투명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을 이미 새벽녘에 나와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를 뿐더러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투명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거를 정말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은요, 이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한 그러한 이제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에서 휴게실에서 사망하셨던 이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이번만 얼마 전에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화여대의 청소부의 이 문제도 있었고요. 이 열악한 어떠한 휴게실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는 곳에 휴게실을 방치를 한 거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서울대뿐만이겠습니까? 그 전에 이화여대는 청소부 휴게실이 화장실에 하나의 칸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이런 예도 그렇고 아마 우리 학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어떻게 저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그 분들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버스에 타고도 그런 버스가 그런 사정이었던 걸 몰랐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사실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우리의 아주 가깝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모르고 지나쳤던 그러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강남의 빌딩 숲에서 환경미화원이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여러 노동자들이 마찬가지로 투명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분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환경미화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노동자들의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동을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동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 이건 아마 노동에 대해서 폄하를 했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되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노동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어떠한 반경은 상당히 넓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있고요. 공기업 안에서의 어떤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건 관련한 노동자들도 있고요. 연기자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노동조합도 있고요. 출판 노동자들도 있고요. 방송국의 PD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여길 수 있는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삶의 그러한 현장에서 어떤 그러한 자신들의 어떠한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동 인권에 관해서도 이제는 저희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노동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교과 안에서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어떤 이분법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보던 어떤 이런 방식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노동자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놔둔 어떤 포스터는요, 올해 나온 노동인권에 관한 그러한 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포스터라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떤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인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신의 인권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포스터 하나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의 어떤 논의로 보는 어떤 이러한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노동자가 바로 또 여러분이고 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게 존재하되 그 존재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사는 어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존엄성을,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그것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왔던 이런 사람들을 투명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분들,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분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환경미화원 분들, 그리고 그걸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어떠한 권리와 이러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노동자까지 이것들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승전결로 하자면 이제 기승전의 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론 두 번째에는요, 이제 이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진보 정당의 그러한 대표를 수락하는 연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립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근데 그런 정당이 지금까지 사실은 투명 정당이었다라고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명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판적이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6411번 버스를 새벽녘에 타고 그리고 일터로 5시 반이면 출근하셔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투명 인간들이실 테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일 테고, 자신의 일터에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통 제가 보기에 어떤 자기 비판적인 어떠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로부터의 어떤 문제점을 찾고자 하고 자신의 어떤 삶으로부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비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니들이 날 몰라서 그런다. 니들이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인 줄 모르고 우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들은 뉴스도 못 보시고, 사실은 어떤 법안이나 뭐 이러한 그 정치가들의 그런 그들만의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아니죠.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찾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는 과연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진보 정당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인 어떠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 정당, 지금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자신이 대표로서 수락하는 연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진보 정당은 뭐를 위해서 의미가 있느냐?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근데 그 투명 인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애써오신 수많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 정당이 일말의 의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노회찬 의원이 매년 뭐 한 5년 동안 쭉 국회에 계실 때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입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에 꽃다발을 200여 개를 사셨대요. 가지고 이 꽃다발 하나하나를 국회에 계시는 아까 이름 없는 아주머니들, 청소미화원 분들이랑 이분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여성의 날에, 그러니까 201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2018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2018년 3월 8일에도 꽃다발을 이만큼 사서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 썼던 어떤 글하고 같이 나눠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한 이 연설을 했을 때에도 그런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 바로 올바른 진보 정당이다. 그거에서 우리의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지금까지 이런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도 항상 숨어져 있는 어떤 구석에 없는 사람 취급받아온 이런 그런 투명 인간들이셨던 분들에게 진보 정당의 어떠한 이러한 모습도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 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그래서 투명 정당. 이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그리고 출발하는, 이제까지 자기가 그 대중 정당의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왔던 그런 진보 정당이 사실은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위한 정당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사실은 이제 노회찬 의원이 여러 번 선거에 나와서 낙선도 많이 하고 여러 정당으로 사실은 이렇게 진보적인 어떠한 색깔을 가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정당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선거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요, 사진이 똑같지요. 사진을 안 찍으셨답니다. 왜 그런데 돈 쓰냐? 사진 한 장 갖고 쭉 하면 되지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여러 번 찍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데 세계 여성의 날에는 같이 옆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국회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런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출근을 하셨던 거죠. 참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이 결론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갑시다. 저는 이렇게 나갑시다. 여러분 같이 나갑시다 라고도 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명 인간들을 위한 당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을 위한 당으로 나가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 들으면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분한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말 모든 걸 바치실 수 있으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소수의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이상주의에 있었던 어떤 이러한 방식이라면 완전히 투명 인간들이 인정받는 더 이상 투명 인간들이 아닌,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투명 정당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가치를 일터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대중정당의 어떠한 대중 정치 운동으로 어떠한 이끌어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중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정당의 어떤 공동대표로 자기의 대표 연설을 수락하는 중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의 공동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 정의당이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로 맡고 있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워
진보적 정권 교체를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 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넣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리고 나 자신도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당으로 이러한 그러한 당을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은요,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가서 조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적은 거고요. 그 내용은 고 노회찬 의원의 노회찬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길지 않지요. 그렇지만 어떤 참 이 비유를 참 잘하셨고 어떤 내용인지를 참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올바른 어떠한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걸 이제 진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올바른 진보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거기에 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로부터 확장되는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들 그리고 그 투명 인간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일하지 못했던 투명 정당에 대한 비판 기존의 진보 정당이 그랬다면 이러한 진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올바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손닿는 곳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까지를 이 6411번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쉬운 말과 어떠한 비유와 설명으로 잘 설명한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회찬 의원을 따라서 좀 국어 사전 좀 많이 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을 자꾸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게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은유도 잘 못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모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언어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야겠다. 사전을 좀 많이 펼쳐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 내려봤습니다. 올바른 진보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설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제는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이 연설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논술해 주십시오. 최소 2문단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정당이나 이런 정치인 싫어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불편하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말은 말로, 글은 글로,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는 그냥 인간적인 면모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통 크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번 그 선거 기간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분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람의 어떤 말과 글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던져준다면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어떤 나의 어떠한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들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되게 좁은 쪽으로 이렇게 가둬버리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도 그 아무리 자기가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은 이렇게 버릴 것이 없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 어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거라든지 뭐 어떤 언어들이 학술적인 언어도 그렇죠. 되게 어렵고 어떠한 것들을 되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글이 좋은 말과 글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노회찬 의원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정말 좋은 말이고 글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든 예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정말 나는 이 사람 글이나 말 싫다 하시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셔서 두 문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좋은 연설문으로 중간고사 전까지는 좋은 연설문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확한 그 중간고사 날짜를 제가 아직 학교 측하고 연락을 못해서요.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